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총등 배달부의 채널입니다. 사실 총등 배달부가 직접 녹음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으나 딕션이 너무 개판이어서 녹음본은 폐기하고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립니다. 총등 배달부는 숭악한 중년의 남자입니다. 오해 마세요. 이번 동영상에선 캐나다의 시큐리티란 직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시큐리티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 총등 배달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총등 배달부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지역에서 무장호송으로 일하고 있으며 무장호송을 비롯해 헬스케어 시큐리티와 이벤트 시큐리티 등 시큐리티 업종에서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년 정도 일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2월에 이곳 캐나다 밴쿠버 지역으로 이민을 와서 처음엔 원래 그동안 한국과 영국, 베트남에서 쭉 해오던 영상과 CG 쪽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어서 좀 실증도 난 데다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는 않아서 계속 영상 쪽 일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있던 때에 시큐리티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수도 그전에 하던 일에 비해 훨씬 적고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까짓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영상 쪽으로 하면 되지. 깐 심정으로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적성에 맞아서 지금은 영상이랑 CG 쪽 일은 돈이 갭힌다고 취미삼아 하게 되었고 10년 이상 시큐리티 쪽 캐리어가 본업이 되었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각 주마다 과정이나 라이센스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동영상에선 총등 배달부가 경험해본 BC주에서 시큐리티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시큐리티로 일을 하려면 영주권, 시민권, 워킹 홀리데이, 학생비자 등과 같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로 BST, 베이직 시큐리티 트레이닝이라는 5일 40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JIBC,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BC 강 기관에서 필기시험을 봐서 70점 이상 맞아 패스한 뒤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마친 뒤 2에서 3개월 안에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발급됩니다. 물론 모든 교육과 시험은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법규 관련 영어라 시험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만 엔간하면 다들 붙는 시험입니다. BST 교육은 JIBC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제네시스나 팔라딘, 가르다월드, 지포에스 같은 대형 시큐리티 회사에서 하는 자체 BST 교육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JIBC에서 하는 교육과 똑같은 과정과 교육비이지만 라이센스 취득 후 교육받은 회사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수갑을 소지하고 싶으면 BST 끝난 뒤 3일 코스인 AST,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 필기 및 실기 테스트를 패스하면 근무 시에 수갑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주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시큐리티 라이센스 뒷면에 문구 한 줄이 추가되는 거죠. AST는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나오면 바로 시큐리티 업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형 시큐리티 회사에선 항상 사람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취업 허들은 그닥 높지 않은 편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일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진입장벽이 그닥 높지 않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자들에겐 인기 없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의 시큐리티란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직종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BC주의 임금 수준이 다른 주와 비교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보통 시간당 13불부터 시작하며 최고 25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거의 모든 큰 시큐리티 회사에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회사연금, 치과보험 등등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다 됩니다. 일반 시큐리티 회사에 고용되어 클라이언트 사이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컨트랙트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하우스 시큐리티라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큐리티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임금이 확 오르는 편입니다. 보통 호텔, 카지노, 시청 등이 인하우스로 고용합니다.
참고로 총등 배달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사이트 시큐리티, 헬스케어 시큐리티, 이벤트 시큐리티, 그리고 2번뿐이지만 경호 쪽만 일해봤습니다. 근무 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태틱 근무.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일명 뻗치기 근무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심심하고 힘든 업무이긴 합니다. 보통 사이트에서 한 군데에 서 있거나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액세스 컨트롤 등을 하는 업무와 야간에 공사장이나 이벤트장 등의 도난 방지를 하는 업무입니다. 액세스 컨트롤. 한마디로 출입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출입자들의 아이디를 체크하는 것부터 펫다운이라고 출입자들이 이상한 것을 숨겨오지 않도록 몸수색하는 업무도 합니다. 패트롤. 말 그대로 정해진 구간 혹은 빌딩 공간 안을 순찰하는 업무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가장 바쁘고 복잡한 거리에서 한 시큐리티 회사 가드들이 패트롤 업무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밴쿠버시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 침입자 내지 주폭자 등의 제한 및 퇴거. 캐나다의 시큐리티 액트에 의거해서 그 사유지에 고용되어 일하는 시큐리티는 그 사유지 소유주와 거의 동일한 파워를 가집니다. 즉, 어떤 원치 않거나 의도치 않은 침입자 혹은 불청객 등이 있을 때 그들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침입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제압 후 에스코트에서 사이트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단, BC의 경우 시큐리티의 무기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에 순수하게 맨손으로 제압해야만 합니다. 수갑 사용의 경우 사이트마다 허용되는 곳이 있고 불허하는 곳이 있기에 수갑 면허가 있다고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타리오 쪽엔 3단봉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콘서트, 행사장 혹은 파업 현장에서의 군중 통제, 화재, 인명피해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이머전시 리스판스, 시민법에 의한 범죄자의 체포, 그리고 사건 현장 보존과 같은 경찰과의 협조 등등 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 빌딩, 회사, 공공기관, 매장, 쇼핑몰 등등의 일반 사이트 시큐리티, 모바일 시큐리티, 차를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업무입니다. S1같이 알람이 울리면 출동하여 살펴보는 일도 하지만 주로 스태틱을 둘 수 없는 건물 등을 시간마다 돌아다니며 체크하는 일도 합니다. 응급상황 시 대응도 하고 일반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백업이 필요할 때 출동하여 도와주는 업무도 합니다. 바쁘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헬스케어 시큐리티. 병원에서 일하는 시큐리티로 추후 따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호텔 시큐리티. 호텔 쪽 시큐리티는 거의 인하우스 시큐리티가 대부분입니다. 카지노 시큐리티. 카지노 시큐리티도 인하우스 시큐리티가 대부분이며 카지노 쪽 시큐리티는 게이밍 시큐리티 오피서 트레이닝이란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항 시큐리티. 공항 내 검색 및 수색, 그리고 에어사이드 경비 및 에스코트 업무를 담당하는 시큐리티입니다. 바운서, 클럽바 등의 입구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컨트롤하는 직업으로 은근히 캐쉬잡, 즉 일 끝난 뒤 현찰로 받는 일이 종종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체격 등을 좀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LPO, 로스 프레벤션 오피서라고 쉽게 말해 대형 슈퍼나 매장 내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물건을 슬쩍하는 매장 내 도둑을 검거하는 언더커버 시큐리티입니다. 도둑을 검거하면 바로 수갑을 채워서 사무실에 구금한 뒤 경찰을 기다려야 돼서 수갑 면허는 필수인 업무입니다. 세이브 온 푸드나 월마트 등 대형 슈퍼에 갔는데 웬 숭악한 남자 혼자서 장바구니에 과자 한 봉지 내지 야채 한 묶음을 넣고 어슬렁거리는 게 계속 눈에 띈다면 10중 8구 LPO일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어슬렁거리면 그건 현재 여러분이 찍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경호 업무. 흔히 말하는 보디가드로 정확한 용어는 클로즈 프로텍션 오피서입니다. 이건 들어가기에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맥이 좀 중요하다더군요. 총등 배달부도 개인적으로 경호 업무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만 실제 경호 업무로 일한 건 지금까지 단 2번뿐입니다. 이벤트 시큐리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업무입니다. 일반 시큐리티에 비해 일단 시급도 높은 편이고 체력이나 체격 등을 좀 보는 편입니다. 보통 콘서트, 행사 등에서 일하는 시큐리티입니다. 이것도 추후 따로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트랜짓 시큐리티, 버스, 스카이 트레인과 같이 대중교통 쪽만 담당하는 시큐리티로 진입장벽이 높고 임금이 센 직업입니다. 금광 혹은 다이아몬드 광산 시큐리티, 역시 진입장벽이 높은 시큐리티입니다. 다만 보통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이 저 BC 북쪽이나 유콘, 노스 테리토리 등에 주로 위치하기에 가족이 딸린 사람보다는 싱글들이 유리합니다. 듣기론 보통 3주 일하고 1주 쉰다고 하더군요. 하는 일은 일 마치고 나오는 광부들, 몸 수색과 사이트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오일 파이프라인 시큐리티, 영화 세트장 및 영화 촬영 현장 시큐리티, 그리고 항만 및 해상 시큐리티 등 지금 설명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시큐리티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BC주에서 시큐리티로 일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엔 이벤트 시큐리티와 헬스케어 시큐리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